결국에 삼성과 엔비디아가 얘기를 한 게 이제 그게 확실한 건데 다 이제 소식통이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간접적으로 통과됐다는 듯한 뉘앙스를 왜 던졌냐면 HBM3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그게 4분기엔 60%까지 비중이 올라온다. 근데 엔비디아에 공급 안 하고선 그 정도 비중이 올라올 올라갈 수가. 수가 없거든요. 조심스러운 거죠. 네. 괜히 이것도 얘기 꺼냈다가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나온다는 건 이거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아 거의 돼가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로이터의 보도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안 되는 쪽으로 보도했던 데가 실패 예. 이렇게 하다가. 근데 여기가 먼저 갑자기 됐다는 식으로 제목이 나왔다는 건 사실상 이제 거의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도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HBM3는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통과는 뭐 거의 시간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가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 그에 따른 우리 시장 오늘 또 영향은 어떨지 좀 궁금해지고요. 약간은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월요일 날 뭐 너무나 다들 놀라셨을 네. 것 같고 저도 뭐 정말 깜짝 놀랐고요. 정말 이게 그런 급락은 사실 뭐 정말 특별한 위기 때만 발생하는데 진짜.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온 것도 아니잖아요. 네. 엄밀히 보면 아니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뭐 엔캐리 트레이드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뭐라고는 100%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날 외국인들이 뭐 현선물 엄청나게 좀 팔았기 때문에 결국 일단 현금화하자는 그런 심리가 좀 발동했었고 근데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시킨 거는 결국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혀지는데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이게 빨리 좁혀지거든요. 근데 일본은 갑자기 빨리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마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경제 지표도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어제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선 그 GDP 나오고 좀 네, 올렸잖아요. 올렸죠. 이제 그런 거 보면 경기 침체 우려는 일단 조금은 좀 진정됐고 또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갑자기 한번 어제 급등했었잖아요. 네네. 장중에 그때 이제 BOJ 부총재가 또 좋은 말 해줬죠. 이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일본은행이 이렇게 좀 대단했나? 아니, 왜냐면 전 세계 주목을. 네, 왜냐면 네. 그렇게 시장이 난리 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급하게 올린 게 이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마 이 일본도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약간은 반성문 같기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이제 멘트가. 예, 네. 그래서 좀 이제는 시장 보면서 하겠다. 그 얘기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올려도 이제 시장 분위기 봐서 좀 진정되면 신중하게. 천천히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증시가 걱정은 되실 거예요. 또 다시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월요일 같은 변동성은 당분간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증시는 방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엔캐리 급한 청산이 뭐 대부분 됐다고는 하지만 좀 일부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오늘 미국 증시 빠진 내용이 사실 썩 기분이 좋진 않은 게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미국에 특별한 큰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BOA에서 투자 의견은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썼고 근데 그것도 그건데요. 오늘 그 에어비앤비하고 디즈니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이 기업들은 소비재 기업이고 야외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레저 할 때 돈을 지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들 기업들의 전망이 안 좋다는 건 미국인들이 진짜 돈을 좀 쓰는 걸 줄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건 또 경기에 대한 좀 우려를 또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늘 오전에 또 우리나라는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 소비가 이게 둔화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침체까지 가는 건 좀 너무 약간 좀 과장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뭐든 좀 안 좋은 쪽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그 금리가 오르면 이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 근데 오늘은 또 금리가 오르는 게 또 악재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금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어쨌든 엔캐리 청산이 조금 진정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확실히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침체는 진짜 아니구나.
예,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이제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늘 발표되겠죠. 네네. 이게 미국 고용지표의 선행지표예요. 사실 실업률이 제일 후행지표고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나오는 이 데이터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금 좋은 쪽으로 나오면 시장은 또 안도할 겁니다. 좋은 쪽이라면 청구 건수가 그러니까 줄어들어야죠. 줄어드는. 근데 최근에 사실 경기 침체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실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그 2주 연속 청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연속으로. 예. 네. 그럼 일자리를 지금 못 얻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지면 좋아요. 그러면 시장은 또 급격하게 또 오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 어쩔 수 없어요. 일희일비 할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9월 6일 날 8월 고용 보고서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월 그 고용 보고서는 여기에 소음이 많이 껴 있어요. 왜냐하면 텍사스에 허리케인 오고 좀 이민자들이 너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올랐다. 근데 8월에 보고서도 만약에 이제 8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런 효과 다 제외하고도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안 좋게 나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진짜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6일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좀 이게 아직은 100%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잘 통과해주면 이제는 이제 그 다음 이슈는 아마 대선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월 6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불편해도 좀 감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6일에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그게 정말로 좀 일시적인 거였는지 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몇 주 있다가 바로 FOMC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매주 발표되고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확인 정도로 넘어갔던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좀 중요한 지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면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올라줬습니다. 그런데 반갑지만 약간 좀 불안한 네. 시장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제 진정이 좀 된 걸까요? 확인할 게 좀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사실상 공매도를 못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뭐가 보이냐면 선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막판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선물, 그러니까 외국인들 원래 선물 성향이 거의 단기 매매합니다. 이게 뭐 방향성 보고 막 장기 투자하고 그럴 수가 없죠. 그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생 쪽은 거의 그냥 단기 매매를 많이 네. 하는데 월요일 날 어마어마한 대량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좀 사고 네. 어제는 또 장중에 1조 이상을 사다가 순매수하다가 막판에 다 던져가지고 네. 순매도로 또 끝나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어떤 나오는 장중의 재료나 이런 거 가지고 외국인 선물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단타를 좀 심하게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증시 체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고객 예탁금이 59조예요.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데도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매매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걸 받아줄 주체는 이런 흔들림을 받아주려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좀 현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오늘 또 하방 공격이 또 나오겠죠. 아침에 이제 미국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매에 따라 증시는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염두에 두실 건 외국인들이 현물을 막 대량으로 팔고 월요일처럼 막 떠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면 그건 좀 위험 신호인데 선물 하루에 2조 갑자기 팔았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다음 날이나 또 그 다음 날 급하게 또 회수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물 매매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변동성은 나오지만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계속 이탈하는지 요걸 좀 보실 필요는 있고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중에 일부도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월요일 날 일부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현물을 쏟아내면 계속 물량이 남아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외국인들 현물 매매하는 거 더 신경 써서 선물보단 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이 어제 제가 시장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은 확실히 외국인들이 사는 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어제 딱 보니까 물론 다시 이제 반도체를 사긴 시작했는데 바이오를 역시나 많이 네. 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삼성바이오는 뭐 신고가도 나오고 네, 그랬는데 확실히 하반기에 주도주는 바이오 같고 제일 먼저 회복도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또 어제 보니까 밸류업 관련주들도
공기업들을 좀 사더라고요. 금융주도 예, 그렇고. 네. 금융주도 샀고 근데 어제 보니까 뭐 KT 네. 또 KTNG 이런 기업들은 이제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이 밸류업에서 공기업은 자유로울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쪽을 좀 공략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엔터주도 좀 많이 올랐죠. 네. 오랜만에. 그래서 이쪽은 또 엔고 수혜주니까 그래서 이 결국 외국인들이 좀 비중을 늘려가는 쪽에서 하반기에 좀 좋을 게 뭔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은 좀 빠지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결국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탈하는 모습만 아니라면 결국 지금은 좀 어떤 걸 좀 내가 투자해 볼까 요걸 좀 고민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10% 전후로 해서 지수가 빠졌던 그 충격적인 날 이후에 이제 그저께 좀 반등을 할 때는 사실 계속 많이 빠진 데에 대한 모든 종목이 좀 올라줬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는 업종인가 구별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제 서서히 거기서 좀 옥석가리기도 보이고 이 부분을 좀 주도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장전에 로이터에서 또 삼성전자 네. HBM3 8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나중에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는 확실한 거 아니고 뭐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 요새 왜 좀 계속되는 걸까요? 특히 좀 로이터가 많은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네, 로이터가 네. 저번에는 실패했다고 네. 또 얘기가 나왔고 이번엔 이제 통과됐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거기 나온 이제 취재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소스를 보면 결국에 삼성과 엔비디아가 얘기를 한 게 이제 그게 확실한 건데 다 이제 소식통이라고 막 이렇게 적혀 있어서 네. 그 소식통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당연히 그 관계자들한테 들었을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에 진짜 정식적으로 도장이 찍히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장이 찍혀도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 실적 발표회에서 저번 이제 7월 말에 삼성전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질문을 했는데 통과됐냐. 그거는 이제 그 NDA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밀 계약 유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해줄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얘기는 뭐냐면 통과가 돼도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간접적으로 통과됐다는 듯한 뉘앙스를 왜 던졌냐면 HBM3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그게 4분기엔 60%까지 비중이 올라온다. 근데 엔비디아에 공급 안 하고선 그 정도 비중이 올라올 올라갈 수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8단 지금 HBM3 8단이 최신 제품인데 네.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미 양산 준비 다 끝났는데 엔비디아가 승인을 해줘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60%까지 비중이 올라간다는 건 거의 승인 받는 걸 확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8월 아니면 9월 중에 아마 될 것 같은데 돼도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유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로이터도 거의 이제 그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10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운 거죠. 네. 괜히 이것도 얘기 꺼냈다가 엔비디아 측에서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애플하고 현대차랑 애플카 만들려다가 그거 다 공개돼 가지고 결국 없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비밀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나온다는 건 이거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의 돼가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로이터의 보도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안 되는 쪽으로 보도했던 실패 데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여기가 먼저 갑자기 됐다는 식으로 제목이 나왔다는 건 사실상 이제 거의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도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HBM3는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통과는 뭐 거의 시간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3%대 상승을 반도체 투톱이 해줬는데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3% 이제 빠지다가 3% 오른 거라서 힘이 굉장히 강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아마 삼성전자 통과 뉴스 때문에 좀 오히려 이게 부정적이죠 하이닉스한테. 그래서 빠졌지만 이제 오후에 이 올라갔던 건 결국 BOJ가 저는 그 부총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이제 청산이 조금 완화될 수 있잖아요. 진정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하이닉스의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가장 컸던 건 뭐니 해도 반도체이긴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저는 반도체 주들은 지금 뭐 특히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주들은 막 반토막도 그렇죠. 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안 좋긴 한데 분명한 거는 반도체가 사이클은 지금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좋았던 사이클이 갑자기 뭐 꺾이기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실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진짜 오면
반도체는 갈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미국이 주요 수요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도로 경기가 좀 둔화되는 정도고 그리고 지금 온디바이스 AI 기기도 앞으로 애플 통해서도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망가지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용 보고서는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약간의 리스크는 좀 감수해야 되겠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동의를 안 하신다면 저는 오늘 또 빠지겠지만 이럴 때 비중을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싸서 못 샀던 반도체들이 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젠가 그제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가 실적.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거기서 나왔죠. 네. 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매출의 그 80%가 중국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장비.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그만큼 우리나라 장비를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때 한번 뉴스 나왔죠.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장비를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 구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가 하나 있는 게 한국 기업 중에 중국의 장비 매출이 좀 많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주성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어제 엔지니어링 그 주성 실적을 보면서 이게 힌트를 딱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국내 매출도 앞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후공정이 아니라 그 얘기는 삼성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HBM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전공정 쪽이 그동안 좀 비어 있던 네.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나 뭐 부품 소재도 지금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오면 이거 투자 또 안 할 텐데 그래서 엄청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이제 데이터만 보고 저는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보면 아직은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저는 지금은 이제 옥석은 가리셔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힌트를 좀 이제 보시고 투자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반도체는 좀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게 왜 개인 투자가 힘들어하냐면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예,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된다. 이게 네. 헷갈리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주식시장이라는 건 의견이 다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할지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비중은 늘릴 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렇고 어제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단연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기대치를 밑돌게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 24%가 빠졌습니다. 이거 좀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중국 때문에 또 네, 부러진 중국이죠. 거고. 그러니까 어제 네. 실적 보면 이제 네. 미국 쪽은 좋았고 이제 미국의 대부분이 이제 그 코스알엑스라고 그 회사 인수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연결로 편입이 됐는데 확실히 그쪽은 성장을 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화장품이 다 빠졌다 하더라도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실적을 항상 세분화해서 보야 되는 게 중국 외지역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만약에 어제 그 아모레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두려워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이 이렇게 안 좋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참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모레퍼시픽이 좀 확실하게 언제 끝나고 중국도 어느 시점이 좋아진다. 이걸 확실히 언급을 해주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닌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 언제 좋아질지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비용 부담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놀랬던 거죠. 주가는 올라왔는데 실적이 너무 쇼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미국 기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엔 중국 비중이 아직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줄어들지 이거에 대한 답을 명확히 줘야 되는데 네. 어제 시장이 놀란 건 이제 그 답을 못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LG생활건강도 부담되죠.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니까.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의 한 1, 2년 정도는 중국 외지역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은 소비 부양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좀 쉽진 않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진출한 이 브랜드들 아모레나 아니면 그 LG생활건강도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고가 브랜드죠. 근데 대부분 지금 가성비를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이중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중국향 기업들로 옥석을 가리시고 지금 뭐 아모레가 안 좋다고 이제 화장품이 뭐 이제는 끝났나 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파마리서치나 펜테코리아 이런 뷰티주 또 예. 실적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화장품 안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네. 차별화가 되는 거죠. 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서서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바이오가 최근에 보면은 봄이 오나 혹은 이미 네. 왔나 할 정도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고 좀 더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바이오가 네. 확실히 하반기엔 주도주가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어제 같은 장도 이제 화요일 날 반등할 땐 거의 다 올랐는데 어제는 좀 일부 선별도 됐잖아요. 근데 확실히 바이오 중에 시총 제일 큰 삼성바이오가 신고가 냈다는 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 네. 급락장에 그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실적도 좋은 데다가 미국 정책도 수혜주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오한테는 좋고 또 경기 침체에서 좀 자유로운 업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이런 바이오인데 비만 치료제는 경기 침체가 오면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비만 치료제라는 거 자기가 선택을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소득이 줄고 막 이러면은 이게 낼 돈이 없잖아요. 뭐 영향을 받는데 내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뭐 제약 네네. 제품들은 경기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구매를 해야 돼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건데 결국 경기 방어주에서 또 최근에 경기 침체 이슈가 생기면 오히려 이들한테는 이게 호재가 돼버렸던 게 금리가 확 떨어집니다. 네. 그럼 금리 떨어지면 제약 바이오는 일단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할인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좀 예, 쉽고. 수월해지고. 예,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그런 면에선 지금 완전히 대안주가 돼버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 정책적으로 딱 그러니까 친환경은 명확하잖아요. 네. 누가 되면 호재고 누가 되면 악재고. 그렇죠. 근데 이 제약 바이오는 누가 돼도 사실은 대부분 괜찮아요. 약가 인하 네, 이슈도 약가 있고. 인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규제하는 건 네. 똑같은 이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더 몰리고 또 지난 3년간 주가 못 갔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는 올랐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직도 네. 엄청 한 반토막 나 있죠 고점 대비.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엔 계속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거는 기대자 걱정인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유한양행이 이제 폐암 치료제가 네. FDA 승인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돼야죠.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또 뭐 연기가 되거나 안 되면 한 번은 또 두들겨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고비는 8월 22일까지인데 네.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요게 한 번에 좀 고비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렉라자라고 하죠. 네. 네. 이름이 FDA 승인 요 이슈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시장 전망 대응 전략 짚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까도 네.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잠깐 오전에 빠지겠지만 네. 흔들릴 때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늘리는 대상은 아무거나 하셔서는 안 되고 2분기 실적 한참 나오니까 매출액과 이익이 같이 증가한 게 좋고요. 그리고 업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전공정이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주가 못 오른 거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업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고배당주들 뭐 통신주나 공기업 회사들 말씀드렸지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관심 가지시고 어제 좀 공시보다 깜짝 놀란 게 고려아연이 4천억 정도 그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고려한다는 공시를 냈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기업들마다 다를 텐데 주주환원 열심히 하려는 기업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